혼자하고 한 명씩 물어보려고 더 넘어갈 거 있겠지. 문제가 많이 뭐 어렵진 않은데 시간 남는데 노는 거보다는 그게 낫잖아. 잠깐만. 그래프까지 설명했고, 야, 그 다음에 수열 넘어가네? 수열 언제 넘어가? 다음 숙제에 수열 넘어가? 네. 아, 그러면 수열 설명 잠깐 해야겠다. 그러면 되겠네. 문제 많은 것도. 139번 할게요. 어차피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쉬운 건 이거죠. 그러니까 채점을 하셨든 안 하셨든 고쳤든 안 고쳤든 제가 고치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하긴 했는데 도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도형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같이 함께 해오면서 네. 그런데 질문이 없다 하니까 의구심이 들었던 것일 뿐이에요.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빨리 이걸 하고 수특강을 이제 가고 싶고요. 수특도 답안지를 걷어볼까 생각 중인데 수특은 여러분들의 올해 수능이니까 문제는 걷어도 답안지 보고 싶은 애들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신용만 하는 거죠. 신용만. 네. 일단 그냥 합시다. 가볼게요. 얘에 대해서 최대값을 gx라 하자. 최대값이요? 코사인 제곱 x가 있고요. 아니 세타에 대한 함수네요. 세타에 대한 함수 세상에나 x가 그러면은 주인공이 아니었네요. 세상에나 주인공이 x가 아니군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사인으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x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블록한 함수는요. 사인을 제가 만약에 주인공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x네요. 사인 세타가 x가 나올 때네요. x 대칭축이 이거일 때고 자 여러분들 이제 최대값 gx를 쓸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봐서 자 오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찬음이에게 찬음아 내가 이제 지금도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할 거야. 네. 그럼 뭐 해야 돼? 범위를 구해야 돼. 그래 누구예요? 수원이가 널 좀 무시했나? 아니요. 네, t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t의 범위 어떻게 구해? 그림을 그려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친구 t가 무슨 축? 혼자 있는 친구 위에가 t고 위가 t죠. 네, 세로축. 네,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네,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려질 거고,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t의 범위는 1부터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알았죠. 그러니까 저 친구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xt 마이너스 4를 내가 그릴 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잘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대칭축인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gx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군요. 누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t가요. 그렇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얼마나 지른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은수 같은 느낌이지. 바보같이 왜 이렇게 오늘 진짜. 자 이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재훈이가 바보 같은 거니까 재훈이가 책임져야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x의 범위를 이렇게 등호를 다 붙일게요. 여기다 붙일 거고 이때 최대값은 t가 x일 때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죠?
x일 때니까. 마지막으로 자, x의 범위가 언제예요? 1보다 클 때는,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잡힐 수도 있잖아요. x가 1보다 커서. 그쵸? 그럴 때는 자 t가 1일 때가 최대니까 2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쵸? 되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gx를 그려볼 수 있어요. 이 범위에 나눠져서. 그쵸? 이 문제는 139번은 사실 굉장히 이제 뭐랄까 평범하면서 많이 접해볼 수 있었던 문제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 1등급 받는 게 어렵지 않았다면 이 문제 역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아직도 어렵다면은 사실 그랬기 때문에 1, 2학년 때 1등급이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열심히 안 했다 이거죠. 사실 그런 얘기죠 뭐. 네. 이 문제에서 이제 gx와 도형의 내부에 있고 정수인 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요. 좀 귀찮은 문제지만 스근하게 그려볼게요. 자, 자, 얘 2분의 5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고 그러면은 1, 2, 2분의 5 여기에서 기울기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1까지 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잠깐만. 이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 마삼이 맞거든? 마삼이 맞거든? 그림이 왜 이래? 네. 왜 음수 쪽에다가 이거 갖다 놓는 거야? 열받게. 그래서 이렇게 쓱 올라오고, 잠깐만요. 쓱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가겠죠? 1, 2. 이상한데? 기울기 마이너스 2인데 다음에 그림이 이래. 마삼이 여기가 아닌가 보지. 잘못했죠? 그쵸. 뭐가 이상했어. 네, 그냥 그림만 제대로 그려주면 될 일이니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나가게 또 이렇게 그려주면 된 일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xy 정수점의 좌표 구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냥 세면 되거든요. 네, 경계도 포함한다니까? 네, 아니군요. 네, 도형의 내부에 있는 것만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를 기준으로 할지 y를 기준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이래요. 기울기가 이쪽으로 누워있으면 y를 정수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파르면 x를 기준으로입니다. 얘는 가파른 편이니까 x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는 내부에 정수점이 없죠.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하나, 두 개만 있습니다. 여기가 마3이거든요. 두 개만 있죠. 자, 0일 때는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4는 안 되고 대칭이니까 다시 여기 두 개만 있습니다. 정답이죠. 네, 7개. 39번에 꼼꼼히 그려줘야 되는 문제고요. 140번 해볼게요. 오늘의 풀이는 마지막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열 잠깐 설명할게요. 코사인 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말할 게 딱히 없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코사인 사인 법칙은 딱히 말할 게 없으니까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공식은 다 아실 거고 세변의 길이가 A, B, AC는 T고요. 그 다음에 BC는 2라고 했으니까 T의 길이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길쭉하게 합시다. 어차피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이등변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T 이때가 2라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의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와 외저번의 반지름 길이라고 했고요. 자, 외저번은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외저번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로 구할게요. 여기에 수선해발 내리고 같은 길이라 했을 때 이 각도를 제가 표현하면은 t분의 1 이게 코사인이고요. 그럼 t분의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여기 하나가 1일 테니까. 그쵸? 이게 사인 세타겠죠? 그쵸? 사인 세타와 대변 대각, 사인 법칙 대변 대각이죠? 사인 세타 분의 t가 이 r이더라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바로 나왔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제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2까지 곱해주면은 r이 나왔죠. 됐죠? 이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은 귀찮지만 별 수 없죠. 우리가 늘 알던 대로 자,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넓이로 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체 넓이 S는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것도 설명 안 할 거예요. 맞죠? 지난번에 한번 했죠. 접하는 거 쓱쓱쓱 해서. 아니 나 문과 친구들아 정시에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이 접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접선의 수직으로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기다가 그냥 꼭지점에서 얘는 이어볼게요. 이어봤더니 쓱 이어봤더니 세상에나 자, 이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변을 그냥 내가 C라고 하면은 2분의 R 곱하기 C죠. 자, 이 넓이는요 이변을 A라고 하면 역시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R 곱하기 A죠. 자, 이 넓이 역시 B라고 하면 B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죠. 자, 이 세 개를 몽땅 더하니까 어때요? 전체 넓이 S와 같겠죠? 우리가 스몰 r을 구하려면은 이쪽이 2분의 r로 묶였을 때 저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스몰 s, 그러니까 넓이 s가 2분의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써질 거니까 스몰 r은 어떻게 구한다? 스몰 r은 ES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인 거죠. 요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외워주면 좋고 못 외워도 저 정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못 익히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네,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오래 보셨다면 이미 이거 여러분들한테 10번 넘게 설명했죠. 네, 할 때마다 설명해야 되는 게 좀 빡치긴 하는데 이번에도 외워보실래요? 이 설명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이번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학 수업에서 그렇죠? 자, 어찌되었든 이제 구해봅시다. 자, 얘는요 A가 2고요 B가 T고요 C도 T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T 분의 넓이 넣어볼까요? 넓이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니까 넓이 X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에 2배 해달라 했으니까 2배 하겠습니다. 자, 끝났죠?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스몰 r분의 라지 r분의 스몰 r이에요. 문제가 얘기하는 대로 해줄게요. 라지 r 분의 스몰 r 이거 뭐 2를 나눠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쓰면은 자, 1 플러스 t 곱하기 t의 제곱 네, 분의 2 곱하기 t 제곱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약분 예쁘게 해주시고 t-1 나왔어요. 얘가 얼마예요? 18분의 5요? 18분의 5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2배의 t-1에 t의 제곱이 18분의 5더라 18이라는 친구가 나오려면 t가 6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있겠죠. 근데 뭐 t가 또 하나 더 있을 건데 이거 모든 t의 그 합인가 구하는 거지. 다 구합시다. 귀찮아도. 자, 5t의 제곱은 36t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자, 5t의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36은 0이므로 모든 t의 곱이야 합이야? 5분의 36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 R이 라지,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 이게 다 표현할 수 있냐 연습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당연스럽게 연습이 돼야 수능을 보겠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수능에서 1등급 받는 애들 입장에서 내저번에 반지를 구하는 거는 절대 걔네 대학 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장애물이 되고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좀 있죠. 외우기만 하는 거였으니까. 다 지우고 이제 수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수열 문제는 좀 풀 때 제가 풀이 방법을 좀 여러 가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열심히 풀어오시는데 여기 재밌는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 등차 수열 잠깐 얘기해보죠. 등차 수열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것도 필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러니까 보다가 필기할 내용이 있으면 하세요.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니 했을 때 A1 더하기 N-1 D요 라고 말을 못하는 친구는 없겠지만 사실 이렇게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에 더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쭉 읊는 거랑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에 더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반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설명을 이제 그냥 어떤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몰랐으면 어떤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나 저거 외웠는데 알바노? 이러면은 이제 답이 없죠. 알바노라는 거 찾는 데 있네. 네. 나는 인터넷에 안 하는 줄 알았다. 알바노 엄청 오래된 거잖아, 참마. 아니, 찾으면 맨날 알바노 그래. 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첫째 항이 2라고 했을 때 공차가 3이라고 하면은 이런 수열이 있을 건데 다 아시다시피 자 예를 들어 제가 5번째 항이 궁금하면 자 이 친구로부터 공차를 1번, 2번, 3번, 4번 더해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4번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A의 9번째 항이 궁금한데 A의 5번째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공차를 4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차의 개수, 번째와 개수 이런 데의 마인드를 먹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하시면 답이 없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봐라고 했더니 2분의 n 2a 플러스 1 2a1 더하기 n-1d 라고 외우는 친구들 나쁘지 않지만 이걸 외우기보다는 등차의 합은 뭐야? 평균 곱하기 개수죠. 맞죠. 등차의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확실하죠. 이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이것만 되게 외우고 있다? 걔는 대학을 못 가죠.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에 거를 볼게요. 제가 7개를 나열했죠. 등차 수열은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의 평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20이 2한테 9를 주면요. 20이 2한테 9를 주면은 11, 1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나열된 7개의 숫자의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20이 2한테 9를 주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 둘의 평균이 그러니까 2와 20의 평균이 이미 11이었다는 거죠. 두 숫자의 평균 11이죠. 17이 5한테 6을 주면 역시 또 11이 서로 되겠죠. 얘가 얘한테 5를 준 거니까 6을 준 거죠. 얘가 얘한테 6을 준 거니까 전체 합은 변화가 없습니다. 14가 8한테 3 준다 해서 전체 합은 변화가 없는데 세상에나 얘네가 모두 11이 되었네요. 11이 몇 개예요? 7개죠. 이 11이 누굽니까? 평균이죠, 평균. 그러니까 내가 더하고자 하는 애들이 평균인 거고 걔네가 7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2부터 해서
20까지 7개를 더하려고 했는데 2 더하기 5 더하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 모든 숫자의 평균을 딱 구하고 개수 7개만 곱하자 된 거죠. 근데 모든 숫자의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은 처음 항과 마지막 항의 합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만 구합니까? 아니죠. 처음으로부터 두 번째와 마지막으로부터 두 번째로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얘네들로 평균 구해도 11이죠.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고? 등차는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더하는 애들이 홀수개야? 그러면 정가운데가 평균이겠죠. 그렇죠? 내가 더하는 애들이 짝수개야? 그럼 가운데 있는 두 아이의 합의 중간이 평균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평균을 구하고 걔네의 개수 곱하면 전체 합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들은 수열을 배울 때 예를 들어 AN은 뭐 이제 EN 플러스 E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수열을 배울 때 자, 이 N은 N이 정의역이잖아요. 수열 입장에서 N은 항상 자연수만 들어와야 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N에다가는 이런 걸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3.5 이런 거 넣어도 되고 3.5 같은 거 넣어도 돼요. 0.5를 넣어도 돼요. 0.3 이런 건 안 되고요. 0.5요. 왜 0.5를 넣어도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1 잠깐만요. 3.5면은 3하고 4잖아. 자, 1, 3, 5, 7, 9, 11 이 6개를 더할 건데 제가 6개의 평균이 궁금해요. 6개의 평균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A의 1번째부터 A의 6번째까지의 평균을 구할 건데 얘 둘을 더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도 되지만 차라리 딱 중간에 있는 게 3.5번째거든요. A의 A 1, 2, 3, 4, 5, 6이니까 중간에 있는 게 3.5번째죠. 그냥 얘한테 A의 3.5번째 구해버려서 6이죠. 그쵸? 6이 6개인 36인 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구할 때 등비는 모르겠는데 등비는 0.5가 쓸모가 없어요. 등차 수열에서는 0.5번째를 쓰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수능이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언제는 가운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는 갖다 써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으면 써보시는 것도 좋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신 할 때는 이런 거 말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0.5 써도 된다는 얘기. 있어봤자 잠깐 지나가게. 수능은 왜 필요하냐면 일단 1번 서술형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걸 썼을 때 좀 더 쾌적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내신에는 딱히 없는데 수능에는 있기 때문이죠. 등차 수열은 0.5를 써도 되더라 이거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등차 수열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가 합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합이 2차 함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데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등차 수열은 2차 함수와 좀 관련이 있다더라. 이거는 이제 들어본 적은 당연히 있을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2차 함수랑 관련이 있는 건 알고 있음 이러고 땡이 아니라 2차 함수랑 관련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있냐 이거죠. 참 이렇게 뭐야 이렇게 몸을 가누질 못하죠.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지. 왜 그렇지? 네. 너무 신나는 거 아니잖아 참. 진짜 까는 거 아닌데 이걸로 삐지면 진짜 참이 진짜. 네, 자 볼게요. 자, 2차 함수입니다.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보니까 2차 함수 SN이 자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A1 마이너스 D의 맞나? N 이건가? 이상한데? 2A1 마이너스 D인가? 이거죠? 네.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가 등차의 합을 2차 함수로 만약에 풀어 쓸 거라면 이 정도는 좀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필요해. 볼래? N 한 다음에 2A
-1이잖아요. 그쵸? 이걸 전개한 게 위에 건데 이거 전개한 거 정도는 알고 써야지.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이 정도는. 이걸 외우고 있어야 이 친구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b분의 2a1 2a1 마이너스 d니까 이 정도는 이제 마이너스 2b분의 2a1 마이너스 d라는 게 대칭축. 이 정도도 이제 바로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야, 2차 함수 나오는데 대칭축 안 나오는 거는 에바 세바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데 이거 한 번씩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해야 돼요. 뭐가 궁금하냐면, 자, 2차 함수가 이제 만약에 얘가 그려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D가 양수라서 얘가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진다고 칠게요. D가 양수라서. 근데 당연히 이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냐면 어차피 n은 1부터 그릴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가 n이 1이고 여기가 n이 2고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점점점점점이 가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n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애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공차가 양수라고 쳤을 때입니다. 첫 번째. 공차가 양수라고 쳤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그래프를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럼 잘 보세요. 어떤 합은 특정 조건에 의거해서 내려갔다 올라오게 될 거고요. 어떤 합은 올라가기만 할 겁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런 것도 보자마자 알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이런 생각 해봤냐고요. 아니 2차 함수인 거 나도 알아. D가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 그래프 따라갈 거야. 근데 N1이 여기부터인지 니들이 어떻게 알 건데? 라는 거잖아. 어떻게 알 건데? 라는 걸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칭축 다시 한번 볼게요. 대칭축이 2D분의 D-2A1이었어요. 그렇죠? 2D분의 D-2A1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공차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려면 어때야 돼요? 대칭축이 양수여야 되고요. 양수? 잠깐만. 양수 맞나? 몰라. 1보다 크다고 하자.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대칭축이 1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건 다시 한번 보자고. 넘겨봐. 공차 내가 양수라고 가정했잖아. 넘겨봐. 넘어와. 어떻게 해야 돼? D 넘어와봐. 마이너스 2A1이 D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나? 한번 넘겨볼까? 얘는 반대네요. 마이너스 2A1이 D보다 커야 된다 라고 나왔네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는 양수인데 옆에 있는 애가 얘보다 크려면 A1이 어때야 돼? 뭐야, 잘못했다. 이게 지금 이거니까 이거 반대가 돼야 되겠죠? 얘 봅시다. 얘가 이미 양수인데 옆에 있는 애가 얘보다 크려면 어때야 돼요? A1이 음수인 경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차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였겠구나 라는 게 좀 이제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자마자 첫째 항이 음수네, 공차는 양수인데 그러면은 이 친구 합의 2차 함수 꼴이 내려가다 올라오겠네요. 물론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쵸? 그럼 얘는요? 공차 양수인데 2A1이 마이너스 2A1이 얘보다 작아야 돼요. 이 경우는 A1이 음수여도 되고 양수여도 되는데 A1이 양수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A1이 양수면 왼쪽은 무조건 음수이니까 공차 양수인 것보다 무조건 작겠죠. A1이 음수면 어쨌든 적절한 숫자가 들어와서 얘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좀 알고는 있으라고 얘들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 누구다?
이 케이스인데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이 케이스는 어떻다? 공차가 양수이고 A1이 음수일 때라고. 응? 공차랑 A1의 부호가 다를 때라고. 야, 공차가 만약에 음수야. 근데 A1이 양수야? 그럼 어때?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N이 1부터가. 이해하셨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공차가 음수인데 A가 음수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 여기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합이 작아지기만 하는 거지. 근데 맞는 얘기긴 해. 봐봐. 숫자하기 마이너스 1이야. 공차 근데 음수야. 마상, 마오, 가봐. 더할수록 작아지겠지. 그치? 뭐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그 분차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인 건 아는데 공차랑 첫장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 하나만으로 2차 함수의 이 합에 대한 2차 함수의 개형이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걸 1이 0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외우고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능에서 등차수열 합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럴 거예요. 요즘에는 약간 없어지긴 했는데 요즘에는 어사로는 안 나오고요. 어려운 사정으로는 안 나오고 쉬사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할까 싶지만 알고 있으면은 뭐 20초 컷이 되겠죠. 5점짜리여도. 이해하셨습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네. 집중을 하시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이제 개꿀팁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전에 얘기했던 이거죠? 자, 이제 SN을 주는데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SN 쪽에서 AN을 구할 건데 이 AN이 첫 장부터 그 뭐 등차를 이루었으면 등비를 이루었으면 이런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했죠. SN이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있다 칩시다. 자, SN이 이런 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첫 장부터 등비를 이루는지 아닌지 뭘로 판단한다고 했죠? S의 0번째로 판단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S의 0번째가 하는 역할까지만 오늘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수능에 한번 4점짜리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풀면은 진짜 그 1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좀 보고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 호기심이 생겨야 되니까 만약에 있으면은 이런 문제야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네, 잠시만요. 없으면 또 쩔 수 없고 여기 찾는 게 아니라 작게 쳐서 찾아야 되나 싶기도 하겠다. 따로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내가 이런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문제는 싹 다 없어가지고 거짓말해야 되는 기분이라 이렇게 빡치네요. 진짜. 네. 딱 537 문제인데 그거 아니에요. 네, 뒤에 아무리 넘겨봐도 보이지가 않는. 네, 아쉽네요. 없습니다. 없어요. 딱히 출연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살짝 보고 싶은데. 조금 찾아볼게요. 어차피 좀 쉬엄쉬엄 해야 되니까.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거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자, SN이 이렇대. 근데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를 이루고 싶어. 그러면 그때 K값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찐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를 이루려면 S의 0이어야 되려 알 거니까 바로 S0을 구해보니까 1-K죠? 얘가 0 나와야 되겠죠? K1이네를 바로 찍고 넘어가겠죠. 근데 아닌 친구들은 열심히 일단 Sn 빼기 Sn-1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AN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A1을 구해보고 여기서 S1을 구해보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같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가 더 복잡한 문제였는데 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제가 좀 이 원리를 좀 얘기해 볼게요. 야, 등비로 좀 안 할게. 봐봐. 먼저 일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S의 n이 n 제곱인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Sn 빼기 S의 n-1로 an을 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게 있죠. 왜 S0이 0이어야 되느냐? 첫째 항부터 되려면 여러분, 그럼 S의 3 빼기 S의 2는 A의 3죠. S의 2 빼기 S의 1은 A의 2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세요. S3 있는 숫자고요. S2 있는 숫자예요. S2, S1 다 있는 숫자인데 그럼 너네 A1은 뭘로 구할 건데? A1은 지금 이 논리대로면 S의 1 빼기 S의 0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대로면 잘 들어봐. 너네 원래 알다시피 S1은 A1이라고 알고 있지. 이게 맞잖아. S1은 A1이 맞잖아. 근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야. 니네가 이걸로 AN을 구할 거면 봐봐. 얘에서 얘 뺀 걸로 얘를 구할 거면은 결국 A의 1은 이걸로 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야. 너네가 세운 일반칙 때문에. 야, 그럼 봐봐. 만약에 S0이 0이 아니면 S1에서 무언가를 뺀 게 A1이라는 얘기가 되잖아. 아니 얘들이 같다며. 같은데 얘에서 뭘 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논리로 얘를 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항부터 이루어지려면 S0이 0이어야 됩니다. 이게 0이어야죠. 그럼 둘이 같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위의 문제는 S에 0 넣는 거 원래 없지만 S에 0 넣어보니까 0이 맞죠? 이 친구는 이 과정으로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이 과정으로 얘를 구했을 때 이게 나올 건데 정확히 얘가 첫째 항부터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A에다가 1 넣어보면 1 맞고요. 자, S에다가 1 넣어보면 1 맞으니까 첫째 항부터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상황일 때 그럴까요? 정확히? 야, 준서야,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상황이야, 정확히? 이 케이스는 어떤 상황이야? 네, 그냥 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중요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들어보세요. 이 S0이 0이죠. S0이 2죠, 얘는 우리가 첫째 항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 왕따의 A2부터 이루어지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저 이수열 바로 알아요. 보세요. 이수열 얘는 써보면요 3, 3, 5, 7, 9로 가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부터 제대로 빡세게 풀기 좀 해야 돼. 얘들아, 멍청이가 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오기가 지금 좋아, 얘보다. 요즘에 등차 수열 관련된 그 킬러 문제 다 죽었어. 요즘에 나오는 문제 뭐야, 싹 다? 그 뭐라 그래? 귀납법? 그 막 그냥 막 유추해가지고 왜 역추적 같은 걸 찍어내는 문제겠지? 요즘에 수능은 싹 다 그 문제잖아. 킬러 문제가. 등차는 킬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얘가 훨씬 중요해. 얘는 쉬운 사점에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응? 봐봐. 야, 이렇게 판단해봐. 이 S에. 야, 잠깐만. 일단 이걸로 구하면 얘도 AN이 2n-1 나와. 2n-1 나오는데
봐봐. 어차피 2는 없어질 거니까 너네 잘 들어봐. 이거를 이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테니까 이 2가 없다고 치면은 원래 S는 n제곱이잖아. 그럼 S1은 1제곱이어야 여기다 쓸게. 얘로 기준으로 하면 S1은 1제곱이고 S2는 2제곱이고 S3은 3제곱인 거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열받게 봐봐. 열받게 이 친구는 아니 내가 S1을 구하는데 1제곱에 항상 2가 더해져 있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자 S2를 구하는데 2제곱에 아니 항상 2가 이상하게 추가되어져 있네? 봐봐. S3을 구하는데 3제곱에 항상 2가 더해져 있네? 라고 생각해보면 이 추가로 더해진 2의 근본이 누구냐면 A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A1이 1, 3, 5, 7, 9로 가는 한 수열이거든. 이 친구의 AN이 이 SN의 AN이 이거거든. 이건데 봐봐. 원래는 이건데 얘로만 보면은 이건데 SN이 자꾸 n제곱에다가 뭔가 추가로 계속 더하고 있다는 뜻은 첫째 항이 애초에 2가 더 컸다는 거야. 첫째 항만 1 더하기 2인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그대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S의 3을 구해도 S의 4를 구해도 이 새끼 때문에 맨날 2가 큰 거야. 이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S0 있지. S0가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야? S0가 첫째 항의 차이인 거야. 정상적인 첫째 항으로부터 이 이상한 첫째 항까지의 차이인 거야. S0가. 이해하셨어요? S0만큼 첫째 항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들어보세요. 일단 구해봐. 써봐. 등차 수열을 좀만 더 설명할게. 응? 야, 짝수의 합의 n제곱 플러스 n이냐? n 맞는 것 같아. n 플러스 n이야? 봐봐. 얘는 원래 합이 2, 4, 6, 8 가는 애야. 근데 너네 다 알다시피 봐봐. 첫째 항부터 온전한 등차 수열은 무조건 S0이 0이잖아. 왜? SN의 10을 봐도 알잖아. SN의 10을 봐도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의 n이야. 이 새끼 지금 0,0 무조건 지나야 돼.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0,0 지나잖아. 분이. 그렇잖아. 야, SN 공식에서도 n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SN이. 첫째 항부터 구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S0이 0이어야 되는데 너네 다 알다시피 이렇게 배우는 새끼들 있잖아. 그러니까 야 S0이 0이어야 돼. 정상적으로 첫째 항부터 등차면. 근데 뒤에 상수항 뭔가 붙어있으면 이 새끼는 첫째 항부터 아닌 이지랄로 배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왜? 이 뒤에 더해지는 3이 누구라고? A1의 차이라고. 이상한 A1의 차이라고. 원래 A1으로부터 바뀐 A1의 차이라고. 따라서 자 이제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구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애로 내가 만약에 AN을 구하잖아? 그럼 나는 일단은 이 새끼를 지울 거야.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원래 온전한 친구였을 거 아니야? 얘로 구했더니 얘로 뭘 구해? SN 빼기 SN-1 혹은 공차가 여기 원래 2분의 D였으니까 D가 2구나. D가 2에다가 뭐 첫째 항이 2가 나와야 되네. 얘는 끝.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이 새끼여야 되는데 원래는 이 새끼여야 되는데 맨 뒤에 붙어있는 이 상수항 이 새끼 보니까 첫째 항만 3이 더 크구나. 구해버리면 빠르다니까. 봐봐. 그래서 SN이 예를 들어서 이런 애도 있어. 3n 제곱 플러스 1 이런 애가 있다 치자. 야, 그럼 얘 일반항을 구할 때는 이건 빼박이야. 이걸로 구할 건데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들어봐. 그냥 구해. 그냥 막 구하면 돼. 막 구하면 돼. 어차피 봐봐. 야 이거 S0이 지금 2거든?
뭔 소리야? S 여기 뭐라고? 첫째 항의 차라 했잖아, 차이. 그러니까 이 새끼는 A1이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거였을 거긴 해. 근데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이걸로 갖다 구해. 어차피 상수항 없어질 거 아니야. 구하면은 3의 n제곱 플러스 1 빼기 3의 n-1 빼기 1이니까 3의 n-1 3개, 2개 하여튼 이게 나와. 아 이게 일반 항이었어. 이게 AN이야? 구했지? 야 이 새끼 그럼 첫째 항이 뭐야? 2지. 그 다음에 뭐 6, 그 다음에 뭐 12, 12 아니고 18 가겠지, 그치? 근데 알바가 아니라 뭐야? 쟤도 그런 거 같지? 자 봐봐. SN이 이게 나왔어? 그러면은 S0이 2야? 원래 함수는 이게 맞는데 첫째 항이 고장났네? 이만큼 첫째 항 이걸로 바꾸면 된다고. 이해했어? 됐어? 그냥 SN으로 막 구해버려 AN을. 그런 다음에 첫째 항의 차이만큼만 조정해줘. 그 차이 누구라고? 얘라고.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이 새끼들 이게 온전한 건데 자꾸 2를 더하네? 자꾸 2가 더 크네 원래 거보다? 그 2가 어디서 왔다고? 첫째 항 차이에서 왔다고. 오케이 됐어? 막 셋째 항부터 차이 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새끼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야 셋째 항부터 차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더하기 2가 시작될 거 아니야. 셋째 항이 2 차이가 나면 얘부터만 더하기 2가 시작될 거 아니야. 얘네는 운전하고. 근데 SN 이렇게 써줬다는 건 처음부터 더하기 2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첫째 항의 차이가 나야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야지. 아니 왜 첫째 항만 고장나 있어 맨날? 왜 중간항부터 고장나는 경우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해줬어야지 재현아. 하고 있었어. 왜 첫째 항만 맨날 고장나 있는 경우는